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했던 법률 지식의 빗장을 활짝 열어줄 속 시원한 법률 팟캐스트 로뱅크 법률 정보의 모든 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쌈 싸먹을 준비가 된 로뱅크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창업의 꿈을 꾸시는 예비 대표님분들 혹은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대표자의 법적 책임, 특히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책임과 조세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 대처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법률 전문가를 모셔볼까요? 로뱅크의 든든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짝짝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에 안내드린 대표자 민사 책임과 더불어 대표자 형사 책임, 조세 책임에 대해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든든합니다. 전문가님,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안타깝게도 폐업을 오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표자의 책임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근로자들과 관련된 문제, 즉 임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을 폐업한 회사가 임직원들 급여나 퇴직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대표자도 이 임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 개인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덜덜덜.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사 책임이 없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헉, 민사는 아니지만 형사 책임이라니. 그럼 대표님이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갑차고 깜빵이라도 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불구속 기소되어 재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체당금, 즉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원들을 위해서 노무사 선임해주거나 자료 협조 등을 통해 합의 치하를 유도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입니다. 오호,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군요. 다행입니다. 거래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을 폐업할 때 회사가 거래업체들의 상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대표자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이건 사기죄 같은 건가요? 상거래 대금 미지급의 경우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상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한 사기죄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거래처의 미지급 상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애초에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아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신규 거래처는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면 안 하는 게 상책이겠어요. 전문가님, 다음 질문입니다. 회사에 가지급금이라는 게 많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가지급금,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이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명확하게 소명하거나 대표자 개인의 가수금, 즉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명이죠. 투명한 소명이 관건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바꿔서 대표자 조세 책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또 골치 아파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을 폐업할 때 회사가 부가세, 사대보험, 지방세 등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저 세금 고지서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법인의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즉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차 납세 의무자로서 체납 조세를 해당 지분 비율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51% 잊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대표자가 조세에 대해 2차 납세 의무 이외에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내용도 있나요? 혹시 숨어있는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가지급금 등 자산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들을 대표자나 주주의 인정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법인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모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아우, 인정상여라니. 이름부터 무시무시하네요. 그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을 대표자나 주주의 인정상여로 간주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들을 폐업 결산 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은 회수하거나 대손 처리하고
재고 자산은 처분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등 모든 자산의 귀속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관할세무서에 법인 폐업 신고를 정확하게 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무작정 폐업만이 능사가 아니네요. 폐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폐업 결산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와, 전문가님, 오늘 정말이지 꿀팁 대방출이네요. 폐업 시 대표자의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대표자의 형사 책임과 조세 책임,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으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각 회사의 상황과 처한 환경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나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뱅크에 연락주세요.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저희 로뱅크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답답하고 막막할 때 언제든 로뱅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